네, 4월 5일 멤버십 라이브 방송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시그널들, 특히 노동시장이 지금 경색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또 제조업 현황이 지금 약간 침체 국면에 있다라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숫자로,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채 수익률 곡선.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울기가 지금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스티프닝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국채 수익률 곡선에서 스티프닝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포착되고 있다. 이게 지금 2921년이 아니겠죠? 네, 아마 이게 1921년이에요. 1921년 이후 10번의 역전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8번, 그러니까 80%의 확률로 불황 약세장을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80%의 확률로 불황 직전에 국채 수익률 곡선이 상당히 가팔라지는 현상, 이 국채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현상이 포착됐다. 그런데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호등 빨간불 켜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출 조건이 엄격해진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대출 조건이 침체가 없이 엄격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조건이 엄격해진 거, 다시 말해서 은행 파산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 신용 상황이 추가적으로 긴축될 가능성, 그러니까 돈줄이 쪼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죠. 이제 아직 현실은 되지 않았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연준이 비자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게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연준에서는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긴 했지만 시장에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다각도로 나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약세장에서 증시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25% 급락을 했다. 그래서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지금 상식적인 어떤 기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증시가 반등할 걸로 어떤 기술적인 패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약세장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25% 급락이 역사적으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침체가 예고된 상황,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면 과거에 그랬듯이 증시가 25% 급락하는 상황, 이게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 이게 5월 FOMC거든요. 5월 23일이죠. 5월 3일이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56% 수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41% 수준. 이게 지금 비율이 어제랑 정반대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만큼 금리 동결 가능성에 조금 더 시장이 지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국 노동시장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던 미국 노동시장이 슬슬 식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노동 건수가 1000만 건으로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노동 건수가, 신규 직업 잡수가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짚어봤지만 제조업 PMI 수준이 지금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3년 최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지금 불황 상황,
악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노동시장, 그렇게 연준의 어떤 긴축을 뒷받침해 줬던 연준 의장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을 정도로 뜨거웠던 과열 상황을 보였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슬슬 지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를 결정하는 게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 신규 일자리 보고서 상황입니다. 지금 2월에 31만 개 였던 게 3월에는 23만 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정도로 훅 떨어진 걸로 나타나게 되면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였죠. 2월 3일에 이 51만 7천 개가 는 걸로 나타났을 때 제롬 파월 의장도 이렇게까지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과열돼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워낙 컸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만약에 24만 건으로 나와주면 이때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이 연준이 그렇게 조금 긴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을 제공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빠지게 되는, 동력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라면 연준은 5월 FOMC에서 금리를 최소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찌나 저찌나 비트코인 크립토 투자자로서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28,000달러 중반까지 지금 다시 올라선 상황이고, 이게 특히나 미국 은행들의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3월에 굉장히 큰 반등세를 보여줬고, 이제 진짜 2,800달러 넘어서서 2,800달러랜다 28,000달러 중반 넘어서서 이번에 다시 29,0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서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3만 달러까지 열려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물론 지금도 25,000달러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금 신뢰성을 두고 바라보는 분석가들도 그런 얘기를 여럿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28,500달러까지 반등을 했다, 이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위기 상황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은행 위기 상황이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랠리에 있어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스완 비트코인의 CEO 코리 클립스텐이란 양반, 요렇게 생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코인텔레그래프랑 인터뷰를 해서 밝힌 내용인데,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몇 달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지속 가능하다. 이건 좀 전폭적이죠. 한 2년 정도가 지금 약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좀 가장 큰 어떤 타임 테이블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은행 위기는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몇 년 동안 그 영향이 있을 거다. 특히나 이제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이번 금융 시스템 위기 우려가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뭐 비슷하냐, 다르냐,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와는 다르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주서한 43페이지짜리 주주서한을 통해서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밝혔다라는 점, 이 점도 지금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뭐 지루한 장세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27,900달러 위에서 지지는 잘 받아주고 있고 28,7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이게 지금 성공하게 되면 3만 달러까지 이번엔 가능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분석을 안 내놨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트위터 계정에 해킹당했었대요. 그래서 분석을 못했는데 다시 잘 뭐 어떻게 조치를 잘 해가지고 컴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 바라보기에는 지금 3만 달러를 향해서 잘 순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근거는 지금 더블탑 패턴이에요. 더블탑을 형성하고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지지 라인인 27,000달러 초반까지 더 빠질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0달러까지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안에 더블탑 패턴이 뭐 여기서 반등할지 더 빠질지 이게 확인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4년 주기를 이거 재밌지 않나요?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먼슬리 패턴인데 그러니까, 월간 차트 기준으로 패턴 형성된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싶을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2015년의 경우에도 패턴 형성 이후 바닥 확인하고 급반등,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에서 빠지는 듯 하다 급반등. 근데 지금 빠졌지만 여기까지 좀 돌파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25년까지 22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적극적인 전폭적인 전망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25년쯤 그러니까 반감기 이듬해 연말이죠.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전고점 달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 지금 알트 불장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컴 샤크가 딱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비트 도미넌스가 소폭 후퇴할 경우에 조금 더 빠질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 빠지든 바로 빠지든 조금 더 빠질 경우 한 46% 수준까지 후퇴를 해주면 알트 불장이 도래할 수 있다. 알트 랠리가 매우 재밌게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47%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빠질지 아니면 조금 더 반등해서 비트코인 3만 달러까지 밀어 올리는 정도까지 갔다가 도미넌스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알트들이 한번 올라가 줄지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알트 단기 대응 들어갔다가 이번에 비트코인 살짝 조정받으면서 빠져있는 그러니까 물려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같은 경우에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강세였다. 이 매트릭스 포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S&P 500과 크립토를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파란색 이 그린라이트가 양봉 마감한 거고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4월에 두 번 빼고는 다 플러스 마감을 했고 평균 수익률이 2.6%였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번, 10번 중에 6번이 양봉, 4번이 음봉 마감을 했는데 월간 평균 수익률로 따져봤더니 17%라는 거죠. 상당하죠. 2020년 같은 경우가 꽤 컸습니다. 그쵸? 요때 2018년부터 요때가 상당히 컸는데 올해 4월 과연 어떤 상황을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4월 12일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190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처음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상황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보자라면 9월에 예고돼 있었던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이더리움이 반등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수준으로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800달러, 900달러 이렇게 빠졌던 게 이 정도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참 역시나 몇 달 정도는 홀딩을 하는 게 어떤 종목이든 홀딩을 하는 게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뭔가 뭐 잡아야 될지 모를 때는 메이저 중심으로 메이저가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 잡아서 한 반년만 들고 있으면 거의 100%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하죠. 그래서 과연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기준으로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이더리움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알트 시장 자체를 압박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강세 전망과 관련해서 트렌드 라이더가 이런 전망을 제시했어요. 지금 이게 하단에 있는 게 이더리움 오실레이터인데 이게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땅 하고 전환을 할 때부터 이더리움이 급등을 했다는 건데 지금이 딱 땅 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급등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좋겠죠. 저도 이러기를 참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더리움 강세 전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자주 내놓고 있어요. 자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세를 보일 거야.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공급 과잉, 그건 일부 우려에 불과해. 지분증명 성공의 불확실이 상당히 컸던 2020년 12월에 이 비트코인 체인의 스테이킹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점,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이 이더리움 스테이커들, 홀더들은 단기 보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쵸? 2020년 12월쯤에 굉장히 홀딩 물량이, 아니, 스테이킹 물량이 많았는데, 이때 스테이킹을 했던 사람들은 이더리움 강세론자들 내지는 강성들이라고 보는 게 맞죠. 저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시장 자체를 막 압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의 경우에는 출금 지원, 그러니까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지더라도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단행되더라도 공급 과잉은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출금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스테이킹에 대한 확신을 주고 스테이킹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끌어들일 거야. 이건 기관 투자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테이킹도 되고 높은 이자 수익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언스테이킹도 쉽게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기관 자금이 야 니네 딴 데 갈 필요 없어, 어디 뭐 S&P 500 투자하지 말고 이더리움에다 스테이킹하면 돼. 그게 이자 수익률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높아. 그게 이번에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단행되는 거야. 니네들 필요할 때 가서 빼다 쓰기. 유동성도 얼마나 풍부해. 이더리움이잖아. 업계 1등 알트코인이잖아. 알트코인 대장이잖아. 뭐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관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번스타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다 미디어는 꺼. 뭐 MSNBC, 뭐 파이저, 뭐 폭스뉴스, CNN 이런 거 다 꺼. 지금은 turn on 비트코인의 시간이야. 비트코인을 켜. 그냥 비트코인만 봐. 뭐 이상한 퍼드 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뭐 이런 상황들,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고,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 역시 의미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